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주로 쿨푼을 웃으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 불확실성, 이 단어가 일단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웃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오늘은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좋아합니다. 간밤 FOMC 결과가 나왔고 파월 의장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6월뿐만이 아니라 7월에도 연준은 50bp 혹은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하지만 시장은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각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FOMC 그 결과가 전해진 그 당일 하고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을 보면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었던 사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간밤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일은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달리하면서 또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FOMC 결과가 재해석되고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건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그런 금리를 어떻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될까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입니다. 지금 이번 달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1.5에서 1.75%까지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다음 달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에 밟아간다면 우리보다 더 높은 구간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가만히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일단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물가도 엄청나게 정말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대 이번 달 물가 지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 금통위 때 당연히 올리고 올해 4번 연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바닥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많고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BR 1배에서는 항상 지지가 되더라. 여기 위에서 저점대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한 목소리고요.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장이 좀 따라가는 주요 어떤 인물들의 발언들에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이미 너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지금 반등을 두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또 하나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가 버렸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슈, 이것이 지금은 여름철이라 괜찮은데 가을철이 지나서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또 한 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쪽도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박소연의 이슈 픽업 시간에서는요.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어떤 기법을 활용한 시장 뷰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문 지태현 본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매주 이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하는 이 다수의 분들을 모셔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분은 아니죠. 그 개발하는 그 주축에 놓여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분을 이제 모시게 돼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부장님의 프로필을 잠시 봤는데 이게 애널리스트 경력이 꽤 기신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세터 쪽에서 오랫동안 예, 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매니저보다는 네. 제 경력이 한 70% 정도는 이제 금융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본용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하셨었던 그때와 알고리즘 기반의 매니저를 하실 때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어때요?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매니저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 매니저라는 것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매니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섹터를 맡아서 그 안에서 좀 딥하게 그걸 연구를 하고 목표가를 산정하고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산업을 커버를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주식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산업들을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하는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검색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제 써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그 편리함을 우리가 이제 또 본부장님을 통해서 한번 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편리한 거고 왜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인지 뭐 계속 이제 시장이 이제 안 좋을 거라고는 그동안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알고리즘 매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왔어요. 뭐부터 오늘은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일단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 대표님이 방송하신 이후로 총 4차례 정도 방송이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딱 보시기엔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이해하기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이 팁을 내보내드렸어요. 그랬죠. 이제 그 팁을 한번 저희가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그럼 복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저희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 좀 다른 일반적인 증권사의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게 주가 차트 위에 노란색으로 외국인 누적 포지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서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2001년 9월 국채 선물 매도라던가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이전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가 이전에 이미 방향성을 결정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 등을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차트를 열어보면서 뭐 오렌지색 그 선이 이제 뭐 이거를 좀 눈여겨보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강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알기 쉬울 만한 어떤 팁은 또 다른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에 보시면 그 노란색 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실선들이 있는데 그런 실선들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다양한 가격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그 숫자들을 산출을 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 사용하고 계신 것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검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6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해당 그림에서 보시면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일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2022년 5월 달에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이미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줬고요. 물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그 시점 이후로 지금 하락폭을 보면 한 5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신호에 의해서 만약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좀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일간이기 때문에 60일이다 하면 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간에서 60일이다라고 하면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은 저희가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저기 지금 파란색 박스 맨 앞부분이 5월 4일이잖아요. 5월 네, 초반이잖아요. 네네. 이때 모셔서 이 시그널을 미리 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좀 네네.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또 이제 뵌 지가 이제 어느덧 이제 한 달 정도 남짓이 되었는데 그때라도 조금 네, 이 맞습니다. 내용을 좀 이해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뭐 어쨌거나 이제 차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유 없는 급등락은 없다. 네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급락하거나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급등할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네, 계속 맞습니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최근에 보면 네. 주가 지수가 단순히 그거만 보시는 경우에는 갑자기 급락했네, 그렇죠. 혹은 갑자기 네, 그럴 수 급등했네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하나의 시기열만 확인하지 마시고 주간, 일간, 월간 다양한 시기열을 확인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준비된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위기 자체도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가 오른쪽에 네. 보이시는 이제 국채 20년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2월 초에 지금 상승을 시작해서 달러 강세 국면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시기에 안전자산인 지금 미국채 20년물의 ETF가 지금 떨어지는 좀 기이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사실 그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다 이제 불거졌었던 것인데 누가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네, 그게 그렇죠. 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갑자기 막 속보가 들어오길래 저희도 그냥 속보 이제 그냥 읊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있었던 네, 기억이 맞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알고리즘 매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셨던 그림도 그렇지만 네.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금융시장이나 하나의 시장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과 여러 가지 국가들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운데서 저희가 일단은 위기라던가 투자 권유하는 시점 자체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준비된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앞서 그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채 20년물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선행을 해서 러셀 2000 미국에 있는 중소형주인데요. 지금 2021년 연말 2021년 12월 13일 날 이미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신호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신호들이 선행해서 잡힌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지 않습니까, 앵커님?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마켓 네. 메이커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그렇다 치면 여러 가지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주도 있을 거고 중소형주도 있을 텐데 네. 그럼 내가 리스크에 앞서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앵커님은 어느 부분부터 좀 조절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네. 빨리 서둘러서 팔아버리겠죠. 조금 이제 만약에 이제 네. 내가 마켓 메이커인데 네. 중소형주 위주로 만약에 주식을 먼저 정리하게 되면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마켓 메이커인데 네. 대형주를 먼저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시장의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형주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이제 대형주까지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러셀 2000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네. 미국에는 S&P라든가 나스닥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의 신호는 좀 뒤에 잡힙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 중소형주가 먼저 저렇게 신호가 잡혔고 네. 미국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달러 인덱스나 미국채 20년물처럼 연초인 1월이나 2월 정도에 저런 리스크 관리 신호를 저희에게 보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러셀 2000을 대표하는 중소형주나 대형주 간의 상관관계를 매일 아침에 분석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뉴욕장이면 그냥 3대 지수 중심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위험도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또 괜찮고 이런 것들을 신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부장님 이게
하나하나 이런 걸 체크하려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을 체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체크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요것들을 하나에 다 시스템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시장을 네. 조금 네. 더 편하게 바라보실 수 있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서 더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 몫에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알겠고요. 네.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야기하는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 네네. 어떻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오늘 한동안 계속 밀리다가 간밤 FOMC 이제 결과 나오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는 장이 오늘은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좀 나아질런지 아니면 아직 멀었는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반등의 구간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중요한 네. 거는 네. 단기적인 신호가 아니라 저희 이제 전체적인 올해 하반기에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보면 제가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준비된 화면은 코스피의 월간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올해 지지선으로 잡고 있었던 부분은 1월의 저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 2월 달에 2,578포인트 이전 지점인데요. 2,59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나서 4개월 동안 박스권이라고 하는 눌림목 구간을 쭉 거쳐왔다가 5월 달에 저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2,546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음봉의 길이가 길다시피 저 지지선을 좀 강하게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지지선을 볼 수 있는 선은 2011년에 고점이었던 2,203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격 지표들을 넣어서 네. 산출한 그 1차적인 하반기의 목표가는 2,272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2,200이요? 네. 270 예, 2,272포인트고요. 2 현재 포인트. 시점에서 보면 약 8.4% 정도 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지금 열려 맞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인 네. 거죠? 예, 올해 하반기는 저희 알고리즘에서 의한 네. 계산에 의한 분석은 네. 2,272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상황이 또 나아지면 또 다른 이제 흐름이 네, 또 나타날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런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그런 네. 지지대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계산했을 때 나오는 목표가이기 네,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변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목표가를 네.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 하반기 코스피 2,272포인트 구간. 끔찍한데요. 네, 너무 아찔한데요. 뭐 생각하기도 시장이 싫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좋으니까 네. 제가 예, 이렇게 뭐 얘기 드릴 수 있고 어제였으면 조금 더 네, 상황은 안 좋았겠죠. 제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네. 어제 같은 상황이었으면. 네. 그러면 본부장님, 그 알고리즘이 이야기하기를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FOMC가 마감이 됐고 네. 하지만 이제 다음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에 의하면 한 1, 2주 정도는 1, 2주. 가격의 괴리에 따른 기술적인 네. 반등 구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네. 앞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62평의 이동평균선이 결과론적으로 이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변하려고 그러면 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바뀌어야 맞습니다. 이게 방향이 네. 그러니까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바라지도 못하겠네요. 이게 그 하방 룸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는 수밖에. 맞습니다. 예를 그 정도. 들면은 뭐 지금 그 빅스텝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네. 시장에서 기대하고 전혀 반대의 기대 효과가 좀 나온다고 하면 네. 그것이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모든 시장의 그런 상황들을 전환시키기에는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종합적으로 투자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때 올 하반기에 하락의 가능성이 훨씬 큰 시기가 될 것이므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줄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네. 하락폭까지 저희가 지금 나머지 목표가가 한 10% 언더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손실 보신 분들에게 무조건 이거를 정리해달라고 얘기 드리기 조금 이제 너무 잔인하죠. 그건 맞아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네, 네.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리는 네. 목표가는 어쨌든 네. 10%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돼준다고 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기서 방향을 결정할 거니까 네.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팔아라 이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적어도 지금 공격적으로 사지 마세요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네, 지금 어쨌든 저희 알고리즘을 그대로 분석해서 이야기 드리면 네. 지금 저희가 보는 그 신호상에서는 하늘색 구간인데 네. 그 구간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내가 리스크 가진 관리. 자산의 리스크를 네. 관리하고 네. 재분배하는 구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저희 매주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해석들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2272가 무조건 간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시고 중간중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에 따른 또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또 시장 저희와 함께 또 헤쳐나가 보시죠. 일단은 조금은 네.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예, 무겁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지태현 멀티전략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